그래서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치료를 통해서 아까 나타난 증상들 성기능이 호전이 되고 피로나 우울감, 활동량이 개선이 되고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체지방이 감소하고 골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대사 기능에 관계된 인슐린 민감성이나 혈당이나 당화 수준이 개선되게 되는데 특히 노인에서는 삶의 질이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수면이나 의욕이나 우울감, 집중력 등이 이제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남성 호르몬을 투여한 경우와 비타민 D, 칼슘,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시켰을 경우에 남성 호르몬 투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충제를 준 경우, 보충제를 이제 투여하면서 운동을 시켰던 경우 보면 운동을 이런 단백 여러 가지 보충제에다가 운동시키면서 남성 호르몬 치료했던 경우, 남성 호르몬 치료를 같이 했던 경우에서 이제 근력이 좋아지게 되고 삶의 질이 이제 향상이 되고 피로나 이제 하지 지방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로하고 관련해서 남성 호르몬하고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인데요. 실제 이제 60세 이상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우리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결국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적게 형성되기 때문에 피로 증상이 잘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량 상태를 나타내는 VO2 max라든가 유전자에서 피로와 관련된 UPCRB라고 하는 유전자가 남성 호르몬이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피로에 남성 호르몬이 관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큰 한 보면 1,000명 이상,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 대상에서 보면 피로나 이제 무기력 등이 이제 남성 호르몬 저하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치료를 했을 때 에너지 레벨, 피로 정도가 개선되는 평가를 봤을 때 많이 호전되거나 약간 호전되거나 한 경우들에 있어서 치료군에서 대조군이 한 47% 호전되는 데 반해서 치료군에서는 한 67% 정도로 많이 개선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남성에서 실제 피로와 관계돼서 검게 보이는 건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군이고요. 하얗게 보이는 게 대조군인데 치료군에서 전체적인 건강이나 에너지 레벨이 개선되는 정도가 좋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증상 중에 이제 피로 말고 이제 두 번째 수면하고도 관련된 남성 호르몬 관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은 아침에 가장 높고 저녁 때 가장 낮은 양상을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면 시작하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증가하면서 3시간 동안에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드는 중년 남성에서는 자다가 자꾸 깨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 생성이 이제 피크 레벨까지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되고요. 결국 남성 호르몬이 모자라게 되면 수면 질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남성 호르몬 보충에서 수면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쥐를 대상으로 해서 수면하고 관계된 연구들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쥐가 이제 욕조에다가 쥐를 가둬 놓고 이제 물을 가둬 놓고 기둥을 세워 놓습니다. 기둥에 쥐를 올려 놓고 이제 조금 쥐한테는 안 좋은 면이긴 한데요. 쥐가 이제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둥 위에서 잠을 못 자게 되는데 이렇게 3일 동안 그리고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을 때 12주가 이제 젊은 쥐고요. 20주가 나이가 든 쥐라고 봤을 때 젊은 쥐에서 수면 박탈을 일으켰을 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데 반해서 노인 쥐에서는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젊은 쥐보다는 나이가 든 쥐에서 많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쥐에서 수면을 회복시켰을 때 젊은 쥐에서는 곧바로 회복되는 데 반해서 나이가 든 쥐에서는 수면 회복시켜 하루, 3일, 5일 지났을 때도 빨리 회복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서 결국 수면 박탈과 수면 박탈을 시켰을 때 노인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수면 회복 시에도 덜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면 질과 남성 호르몬 연구에서 65세 이상 한 1,300명 대상으로 해봤더니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군에서 자주 깨고 깊은 수면에 줄어드는 수면 질 저하가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야간뇨가 있는 남성 갱년 환자에서 6개월간 남성 호르몬 투여를 했을 때 수면 질이나 삶의 질, 야간뇨가 개선된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노쇠가 있는 근육량이 많이 감소했고 신체 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인 남성에서 6개월 동안 남성 호르몬 투여를 했더니만 근력이나 근육량이나 근력은 늘어나고 체지방은 감소하고 삶의 질하고 관계된 부분들이 이제 개선됐다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근력에 있어서는 이제 검게 표시된 군이 남성 호르몬 투여군인데요. 근력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체구성에 있어서는 근육량은 늘어나고 체지방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삶의 질에서도 성적 기능이나 이제 신체적 기능에서 근력이나 무력감 등이 좋아지고 성욕이나 조절발 기능이 좋아지는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근육량은 늘어나는 데 반해서 이제 근력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직 다소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들을 이제 분석을 해 봤더니만 종합적 분석을 했다면 근력에 있어서는 큰 효과가 없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신체적 기능을 보는 6분 도모 검사라든가 피지컬 액티비티 스케일 등을 평가했을 때는 호르몬 투여군에서 개선되는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성 호르몬 투여를 했을 때 근육량은 증가시키지만 근력이나 신체적 기능이 덜 개선되는 이유로는 기능적 수행량, 근력하고 관계된 신체 기능은 근육량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같이 포함되게 되고요. 실제 근육량 증가를 어떤 활동량 증가로 개선시키는 데서는 신체 운동이 같이 병행이 돼야 이제 좋아진다는 걸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볍게 걷는 운동 정도의 이제 신체 운동 중에는 근육 질량이나 신체 기능이 약간만 개선시키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투여만으로 이제 신체 기능이 전체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와의 관계를 보면 스트레스와 관계된 게 이제 시장하거나 뇌하수체에 분비되는 이제 CR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 중간 단계에서 ACTH 그리고 이제 부신에서 이제 글루코코티코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각각의 단계에서 남성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수컷쥐를 대상으로 한 경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준 경우에 있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제 떨어진다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울 증상이 있었던 환자들이 남성 호르몬 투여를 했을 경우에서도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우울감이 개선된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남성 호르몬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실제로 똑같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끼거나 짜증을 많이 낸다든가 불안정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관여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울증 환자들에서 SSRI라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 항우울제에 대한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 기저에 남성 호르몬 저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 유형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빵이라든가 디저트를 많이 먹게 되고 녹색 채소를 적게 먹는 경우에 있어서 체지방이 늘어나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당부화라고 해서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복용시켰을 경우에 30분, 60분, 90분, 120분 남성 호르몬 수치 변화를 봤더니만 당부화하고 나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요. 120분이 지나서 2시간 지나서도 한 6.4% 정도가 기저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 3분의 2 이상에서 2시간 넘어서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을 봐서 탄수화물 섭취가 남성 호르몬 저하에도 관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만한 경우에서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비만하게 되면 남성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져서 SHBG가 감소하게 되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염증 세포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남성 호르몬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활동량도 떨어지게 근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비만을 일으키다 서로 쌍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까지 호르몬 수치를 올릴 건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미드 노멀 레인지라고 해서 정상 수치 한 중간 정도까지 올리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0에서 한 700, 500에서 900 정도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50에서 한 800 정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한 50세 이상 한 4,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12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인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3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이게 낮게 유지한 경우에 비해서 1년 3년인데요. 평균으로 유지한 경우나 평균보다 높게 유지한 경우에서 오히려 심혈관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낮게 유지한 경우에서 심혈관 부작용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한 8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남성 호르몬 치료 정상 범위로 치료를 유지한 경우, 그다음에 정상이지만 정상 이하로 유지한 경우, 치료받지 않는 경우 세 군을 대상으로 해서 8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한 14년 정도 추적을 쭉 해 봤더니만 사망률에 의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나 심근경색에 대한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이 정상으로 유지한 경우가 치료받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치료했지만 정상 이하로 치료한 경우나 치료받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차이가 없었던 경우로 봐서 그러니까 미드 노멀 레인지 중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